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3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국, 북한 스파이 활동 만연, 한국 정당성 약화 노려, 풍산 트럼프 구리관세 가능성 호재 대신증권,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 영업은 정상 운영, TSMC 트럼프에 떠밀려 미에 1천억 달러 추가 투자, K칩은 어쩌나, 북한군 추가 파병 우려, 미국 핵 항모 한국 전개, 미국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 트럼프 관세 이유 설명하며 중국 일본 통화 약세가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화제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중국, 북한 스파이 활동 만연, 한국 정당성 약화 노려, 미국의 소리가 최근에 들어서 아주 강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톡 3월 1일자를 좀 늦게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영향력 확대 전략과 허위 정보 공세를 펼쳐 한국 내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통해 한국 정치체제 전복과 미한동맹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또 뛰어난 정보전과 영향력 작전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김계리 변호사가 북한의 지령문을 수령한 민노총 건에 많은 증거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변론에 언급을 했는데 한국 언론은 대부분 소개를 안 하고 있다고 울분이 아니고 매우 격분하는 그런 쇼트도 좀 방송이 있었죠. 문제는 간첩법이 적용되는 게 북한만이기 때문에 중국의 간첩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중 악의적인 한국 정부 전복 공작 진행. 자, 과연 이게 미국의 소리가 뭔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취급을 안 해요. 중국, 미국과 한국 등 동맹관계 약화 획책, 미한 협력해 중국 영향력 작전과 허위정보 유포 대응해야 종전선언 북위협 해결 못하고 동맹 억지력만 약화한다. 평화협정 이런 거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미국, 북한 비핵화 최종 목표를 유지해야 인터뷰 중에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의 말입니다. 한동훈 씨가 형법 98조를 개정해 기존에 북한만을 대상으로 했던 간첩죄를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고 있는 상태죠. 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면서 뭐 부작용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느 정도의 위협이 실존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느 편에 섰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친중 매국노들이 스파이 활동들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들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요.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적극적인 스파이 활동이다. 목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위한 싸움이다. 하지만 사실 이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예, 경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으로 이거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는 거고 또 미국의 동맹국들을 약화시키려는 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산, 트럼프 구리 관세 가능성 호재, 대신증권의 이태환 연구원인데 고정삼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3월 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 핵심적인 얘기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25%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 관세 부과 가능성은 손수요 발생으로 이어져 가지고 구리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풍산이 혜택을 볼 것이다. 또 풍산은 신동 부분의 그 미국 생산법인이 풍산 PMX라고 있는데 이것도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풍산은 2차적인 제조업체고 1차 재련업체는 구리동 재련을 하는 기업으로 LS 옛날에 LS 니코, LS 동재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상호가 M&M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LS 알짜 기업인데 비공개 상장 기업인데 에, 이 증권회사는 이런 기업을 좀 영업을 해서 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상장해 합시다. 이렇게 고려아연처럼 그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이쪽 그 LS 그 동재련도 그 일본 니코라는 그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기술 제휴해가지고 만들어냈었습니다. 고려아연도 LS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아연납이 그 중심이고 귀금속도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인디움이 또 떠올랐고 또그 희귀금속도 좀 중국이 통제하는 그것도 경쟁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데다 규모는 작지만은 그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동은 구리는 부산물 성격으로 나오긴 하긴 합니다만은 별도로 그 이 동재련소를 그 올인원 재련소라는 거를 또 착공을 했죠. 그 황, 그 황산 동이라고 뭐 했던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 이 2차 전자 배터리 만드는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참고적으로 이런 거를 그 응급판에서 떨어져 나온 캐소드라고 부르는데 동은 별도로 다시 이걸 녹여 가지고 그 주물 형태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박리를 해 가지고 캐소드를 응급판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냥 상품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게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 기획회생 절차 신청, 영업은 정상 운영. 김은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아, 한국 신용평가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신용등급을 이익 창출력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부담, 어, 이것도 비상장 기업이 돼가지고 그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금융채권 상환은 일단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 절차에 따라서 전액 갚아야 된다. 임직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납품협재 협력업체들이 에,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홈플러스의 실제 금융부채는 약 2조 원이다. 홈플러스는 4조 7천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을 좀 팔아가지고 그 좀 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중국 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상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고 홈플러스 관계자는 말했답니다.
그러면은 상장 기업인 이마트, 정영주 씨의 이마트도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마트가 사업 내용이 공시가 되면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TSMC 트럼프에 떠밀려 미의 1천억 달러 추가 투자 K칩은 어쩌나, 이 제목이 좀 깔짝지근해요. 왜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을 공격하는 식으로 하느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 제목을 바꿀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 김수영 기자인데 아마 여성 기자 이름입니다. 노컷뉴스 노컷, 3월 4일자입니다. TSMC 트럼프에 떠밀려 1천억 달러 대미 투자 K칩 어쩌나, 여기 다시 표현을 돼 있고, TSMC CEO 백악관서 애리조나의 5개 공장 추가 건설 발표. 미 상무장관 TSMC 대미 추가 투자 관세덕이다. 뭐 이런 것이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TSMC의 그 창업자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 지금 사진에 나온 사람이 현재 그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아직 못 받은 삼성, SK 깊어지는 고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보조금을 예정대로 받으려면 미국에 더 투자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기사 제목이 미국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까? 이런 게 의도적인 제목을 뽑는 거 아니냐. 대만이 걱정됩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포기한다면은 미국은 TSMC 대만 공장을 폭파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국한테 넘어가는 것은 못 본다 이거죠. 따라서 대만 입장에서 이 발표가 나왔다는 것은 안전보장에 대한 것을 이 염두에 두고서 미국의 추가 투자 발표를 한 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불똥이 대만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천억 달러를 또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친히 같이 발표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이름은 웨이저자 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북한군 추가 파병 우려, 미국 핵항모 한국 전개. 3월 4일 미국의 소리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핵항모 부산 입항, 미국의 방어 공약 재확인 등 여러 뉴스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서도 북한 위협 대응 굳건한 미한 동맹 방위태세 얘기를 했고, 이 맨 첫면에 그 미국 그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했죠. 입항해가지고 미군이 그 브리핑을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이라고 독일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로드미르 젤렌스키와의 갈등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없고 미국의 지원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뒤 발생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국의 지원이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간단히 방송이 됐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후 설명하며 중국 일본 통화 약세가 문제. 권영미 기자가 뉴스 2일에서 3월 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위안화 앵화 평가절하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하다.
에, 평가절하를 하더라도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유로 그 그래서 그러면은 환율 엔화나 그 위안화 가치를 올리면은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어,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 인용은 일본 NH 방송과 니온 게이자 니케이 신문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 위안화든 일본 엔화든 이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관세를 조금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 그 환율 때문이라도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관세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십 년간의 미국 정책을 깨고 러시아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 다니엘 아킨 요거 언론기관을 제가 빼먹었네요.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러시아하고 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최종 목표는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키신저옹이 나이 먹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찾아와서도 얘기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중국이 러시아 땅을 먹을 거다. 그러면은 더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살려야 된다는 게 키신저공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소련 해체를 위해서 중국하고 맞았는데 중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세계 패권의 힘의 관계라는 것은 다시 이제 중국 죽이기 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우크라이나 지도자에게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를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이사회에서 조사하도록 압력을 가한 전화 통화로 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혼란스러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통화의 내용이 유출된 이후에 트럼프도 탄핵 촉발이 되었었는데 상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됐었고 어쨌든 푸틴 정권은 지금 참 트럼프를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용주의라고 칭찬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미국 농산물 맞벌 무역마찰 격화 지지컴 시사통신사에서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가 4일 미국산 밀과 옥수수의 15%, 대두와 쇠고기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미 정권에 의한 대중관세 인상에 대항한 형태로 미중 무역 마찰의 격화는 불가피하다. 댓글 이런 표현이 있네요. 식량이든 천연자원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 그리고 인적 자원이든 자국이 강해야 한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된 후에 예의나 인도 외교겠지요. 참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게 미국 아이오와주 농가 인원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옥수수죠. 이렇게 기계로 어, 추수하는. 근데 중국이 쌀은 자급자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 옥수수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중국 요리에는 그 돼지고기하고 닭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 그 옥수수가 사료다 이거죠. 그 돼지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미국한테 수입을 하다가 최근에는 브라질한테도 수입을 한다. 그렇게 되는데 줄였겠죠 미국 거를. 그래서 관세가 올라가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은 중국이 밀가루를 많이
쓰는데 여기 밀도 있는데 옥수수는 돼지 가격이 또 오를 거고 그 서민 생활이 많이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대체골에서 첫날 오후 8시까지 주식거래 10개 종목부터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거래 첫날만 10시부터 수수료도 저렴하다. 거래 종목 5주 걸쳐 800개 확대 유동성 증가 효과 기대. KRX가 그동안에 그 주식 거래를 너무 독점을 했다. 그래서 대체 거래소라는 게 약자가 얼터네이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이고 우리나라의 그 대체 거래소 이름이 넥스트레이드.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건지 그 검색을 해봤는데 잘 나타나지가 않네요. 어, 넥슨 글쎄요 네이버에서 한 건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중간가 스톱 지정가 호가 신규 도입을 했다 해서 그 중간 호가에 대한 설명도 있고 스톱 지정가 호가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20 내지 40% 인하했다. 거래 종목은 8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 SOR 스마트 오더 루팅을 활용해 최적의 조건으로 주문을 실행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니티라고 폭스뉴스의 이 진행자가 JD 반스와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JD 반스 부통령 트럼프 젤렌스키 회동이 탈선한 순간을 설명을 했다, 폭로했다. JD 벤스 부통령이 해네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격론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중요 내용은 아니요, 신뢰해야지만 검증해야 됩니다. 젤렌스키에 대해서.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략하지 못하도록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싶다면 등 뭐 이런 식으로 음, 한 내용을 잠깐 캡처를 했습니다.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성관이 선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책임 통감. 손덕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4일 날 밤 9시에 보도를 한 내용이네요. 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 당문 추진, 선관위 외부 인사 주도 한시적 특별위원회 적극 검토, 중앙선관위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통제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대는데 어쨌든 이 7개 도시 시도의 선관위에서 가족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은폐 등의 비리가 적발됐고 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 담당자 등 32명을 중징계 요구했다. 장관급 사무총장 아들 8급 공무원 채용도도록 영향력 행사하고 관사 특혜도 줬다. 선관위 징계 중단됐던 직원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부당하게 채용된 10명은 현재 근무 중이다. 이런 그 선관위의 뭐 사무차장 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판사와 마찬가지로 인용한 씨가 인용을 했고 저도 가끔 인용을 하는데 캄베세스 왕의 스킨 인 더 게임에서 나온 얘기로 처음에 소개된 것은 이 스킨 인 더 게임에서 소개가 됐죠. 가죽을 벗겨 버려야 됩니다. 가죽을. 이런 애들도 북한의 황량한 국경 도시에서 서양 관광객들이 돌아와 그들의 발견한 것에 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다니엘 하더커 텔레그라피에서 어, 그 이제 그 외국인들 서방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한 게 그 나선 쪽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못 가고
국제 시계에는 평양하고 그 베이징하고 모스크바 세 나라만 있네요.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이 간판 자체가 참 그 옛날 우리나라가 한 7, 80년대 간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이 사람은 그 어떤 프로그래머 있는데 비디오 게임 개발자인데 나름대로 그 중국에도 그런 게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확인이 됐는데 이제 이앱 같은 데서 다운받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나선을 방문했답니다. 현재는 나선 지구만 에, 그 관광이 가능하다 그래요. 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 다른 데도 갈 수 있다 그러고요. 서방 관광객들은 당분간 신비로운 동쪽 항구인 나선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선 지구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네요. 어디 별도로 다른 데 그 부두가 있을 텐데 그쪽에 그 러시아 선박들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군 병사 군수물자 이런 거 옮기는 사진이 위성 사진에 많이 잡혔었죠. 한 외국어 학교에서 한 15세 소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은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셔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생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니폼, 신발, 가방을 제공하며 우리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공산국가에서 친부모는 그러니까 가족, 자관, 공산주의라는 게 이렇게 서방 관광객들은 당분간 나선에서 제한되어 있지만 러시아 방문객들은 나머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투어를 주최하고 1990년대 베이징에서 영국인 외국인들이 북한 여행을 열기 위해 설립한 고려 투어는 3월부터 매달 몇 차례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애들이 공연하는 것도 구경시키고요. 여기에 무슨 미사일 날리고 뭐 하는 것까지 해서 호텔 객실의 그 침대인데 1950년대에 갇혀 있는 언어뿐만 아니라 호텔 객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미국과 캐나다가 실제로 합병할까요? 피터 자이언이 3월 4일 뉴스레터입니다. 이런 영상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이 시청자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한다. 어, 어떻게 될까? 엘버타주와 서스캐처원주와 같은 캐나다의 개별주가 미국 주 지위를 신청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 이미 경제가 거의 통합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그리 어렵지 않다.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주들이 떠나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미국 정치의 중요한 재편을 의미할 것이고, 재정적, 정치적, 인구 통계적 요인이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형이 극적으로 변화할 것은 뭐 뻔한 얘기겠죠. 트리도 총리는 지금 나토와 가까이 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영어권도 듣고 프랑스 말도 쓰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에 이민 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꽤 많죠. 어, 동쪽 지역은 그러면 아니라 그래도 그 서쪽 지역은 그 합병을 해가지고 알래스카까지 철도를 그냥 뚫고 송유관도 그냥 팍 뚫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알래스카에서부터 또 우리나라까지 LNG 수입하고 뭐 그러는 거 있는데 거리가 뭐 1000km? 뭐 되게 멀어가지고 태평양을 지금도 건너오는데 알래스카에서 오면 더 가깝죠.
어, 어쨌든 좀 미국이 그 캐나다 그 서쪽 지역을 좀 합병했으면 좋겠어요. 동성은 천천히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 20년 만에 비상사태 예방계획 개정, 대규모 시위 포함 넘길. 강우찬 기자가 에포크 타임즈에서 2월 27일 날 보내온 뉴스 레터 속의 뉴스입니다. 국가 돌발 사건 종합 긴급 예방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전국적인 돌발 사건 대응을 지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심 위반 등의 상황과 관련성이 주목된다. 그동안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비상사태라는 것은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중보건사고, 사회안전사건 등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특히 사회안전사건 범주에는 테러, 대규모 시위, 민족, 종교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금융 및 외교 문제, 시장 불안 등 사회 안정을 해치는 사건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2023년에 그 중앙사회공작부를 신설한 바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춰도 권력자 한마디면 무력화되는 게 현실이고, 전국적인 반정부 시비 가능성 대비하는 것도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더 강력한 통제 국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의 스카이에서의 훌륭한 움직임에 충격. 오라클 아이라고 그 새로 개발된 게 이게 발음이 로보스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요런 비행기를 그 무인인 것 같습니다. 무인인데 이게 정찰 임무도 할 수 있고 혹시 평양 상공에 떴다는 게 이거 아닌가? 그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그 전투기에서 조정도 가능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 방송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무기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요거 무인기 드론 요것이 아주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항공하고 뭐 대한항공에도 그 항공우주사업부가 있는데 대한항공하고 그 국방부 아니 방사청이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도 무기를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시 카메라로 돌려가지고 정찰 활동도 할 수 있고, 거의 소리도 없이 전투기 하나가 여러 이런 드론들을 수백 대를 띄워가지고 파상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미사일 많이 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부분 타격을 하는데 아주 그 목표를 그 개별 타격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은 저피탄 무인 편대기 비행 시제 제1호기 출고 시 2월 25일입니다. 대한항공이 여기 있죠. 코리아 에어. 여기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